자, 얘들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0 며칠이니? 11월 15일 2교시 수학과제탐구 수학문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오늘이랑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수업이 두 번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수업 수학문제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물은 저번 주에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문제지는 아마 받았을 거야. 2장 이렇게 스탬플러 찍혀 있는 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펴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수업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풀이를 보고 뭐 바로 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풀이 방법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자, 만약에 문제를 안 풀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 이 수업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답이 나오면은 한번 이 영상과 비교했을 때 내 풀이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문제를 좀 읽어볼게.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번 조건은 f2와 f'2가 모두 0이다. 그리고 나번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3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풀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기초 지식들을 좀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거겠지만 바로 인수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이나 적분에서 필요한 그런 함수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리거든. 결과적으로 인수정리는 우리가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먼저 이렇게 한번 좀 볼게. 자,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함수 fx가 요 a를 뚫고 지나간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 f는 x-a의 1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합시다. 마치 2차처럼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간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a를 뚫고 지나가긴 하지만 a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 자, 이럴 때는 x-a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식을 작성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fx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때 당연히 f는 무슨 함수일 때? 다항 함수일 때만 가능한다라는 거 좀 잘 챙겨 보시고요. 자, 두 번째, fa도 0이고 f'a도 0이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번째 상황과 일치하죠. 왜? a,0을 지나면서 이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인수정리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 중에서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그런 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까요? 자, 절대 부등식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어떤 걸 들어볼까?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요 2차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인 경우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학습을 했을 텐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에서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공부했던 것처럼,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즉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럼 그렇게 위치, 그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따지겠다라는 거는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는 위쪽에 있거나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자,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도 되지만 한 점에서 만나도 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신다면,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라고 설정을 해볼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도 똑같아지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될 거고, x축이 이렇게 위쪽에 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도 되는 거지. 자, 어찌됐건 간에 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니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요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페이지를 좀 지워보고 이제 직접 문제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가번 조건을 보면은, 자, 가번 조건에서 F2도 0이고 F'2도 0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보자마자 fx의 식을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2에서도 0이고 2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니까 아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fx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fx는 3차 함수니까 1차 항이 하나 더 존재할 거고, 그 1차 항을 x-a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x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자, 뭐 한번 쭉 그냥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해보고 나중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x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동류항끼리 묶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의 x제곱 더하기 4배의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fx라는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가번 조건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을 이용을 해볼 건데, 나번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냐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위에서 구한 fx식을 양변 x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자, 요 식을 지금 미분하는 겁니다. 요 식을 우리가 미분을 딱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배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놈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a 플러스 4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넘어서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0 이상이다 라고 나오겠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운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 짝수 공식을 써보시면은 4분의 d는요 2의 a 플러스 4를 2로 나눈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과 4a 플러스 7을 곱한 값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전개를 한번 해보면 a제곱 여기에서 지금 8a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2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리고 16에서 2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값이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a-5 a 플러스 1 얘가 0 이하.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런 a의 관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6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f6을 구해보면 아까 우리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당연히 현명하겠죠,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식에 대입하는 거는 미친 짓이야. 자, 여기다가 6을 대입해 보시면 6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6, 거기에다가 6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96 마이너스 16a가 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데 a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요 식에서 지금 최대값은 뭐니 얘들아? 여기 빼지는 이 숫자가 가장 작을 때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이 빼지는 숫자가 가장 클 때가 되겠지. 그러니까 16a가 가장 작을 때는 a가 얼마일 때니?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최소값 16a가 가장 클 때는 a가 5일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96 더하기 16이 돼서 112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96 빼기 80 해서 16이 되겠지. 따라서 112와 16을 더한 128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 뭐 괜찮죠? 이 정도까지는. 자, 다시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봅시다, 얘들아.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용한 거는 뭐냐? 첫 번째, 가번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는 나번 조건에서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얘들아 여기에서 바로 미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조금 번거롭지.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거를 사실상 바로 미분을 하려면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해서 그냥 요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한 거야. 그리고 해서 식을 만들어 내시고 나번에서 f'x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가지고 풀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f6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빼지는 숫자 16a가 클 때 최소, 작을 때 최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를 대입한 각각의 값을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8이고요.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수업 자체가 수학 문제 만들기라고 해서 그냥 이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걸로 사실 끝나도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비 고3이죠. 고3이고 수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냥 요렇게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만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잠깐 뭐 화면을 멈추신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요 풀이를 여러분들 프린트에 잘 옮겨 적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을 바꿔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뭐 그래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최고차의 개수를 바꾸셔도 되고요. 요 F6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자, 가번 조건 뭐 F2가 아니라 뭐 F3, F'3 이렇게 바꿔도 되고 나번 조건에서 최소가 되는 요 -3을 다른 값으로 바꾸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야. 선생님이 102번째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너네들의 문제 퀄리티를 절대로 보고 절대로 그걸로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했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를 할 거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필기를 옮겨 적었다라고 하면은 한번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나만 해볼게. 자, 밑에 화면을 좀 깨끗한 걸로 가지고 왔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 나번 조건을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요. 자,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면은 만약에 f라고 하는 게 얘들아 3차 함수라고 합시다. 자, 3차 함수면은요. 이놈의 도함수 f'은 몇 차 함수가 되지? 2차 함수가 되지? 그치?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때도 이제 각 그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충분한 얘기를 들었겠지만 보통 3차 함수를 처음 그래프의 개형을 탐구할 때 거꾸로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3차 함수를 만들어냈던 거를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그치?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최고차의 개수 양수라고 합시다.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인 경우로만 내가 한번 좀 제안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F'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더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보셔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 F'이 X축과 만나는 이 두 교점에 먼저 집중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치? 왜? 이 지점이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야. 물론 2차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2차식일 때는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에서 반드시 극대극소를 갖지만 항상 극대극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자, 왼쪽에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극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극소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치? 그리고 요 지점이 극대, 요 지점이 극소 이렇게까지 아마 설명을 들었을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얘들아 2차 함수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우야? 그렇지. 뭐냐면은 2차 함수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대칭성이거든. 그럼 여기에도 지금 대칭축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 선생님이 만약에 이 대칭축을 뭐 x는 뭐 a라고 둘까요? a라고 둡시다. 그러면 도함수에서의 대칭축은 원래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대칭축 x좌표가 a인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되느냐? 3차 함수의 점대칭이 되는 그 점이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f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3차 함수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 된다?
점대칭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그래프를 180도 돌리면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봤던 점대칭 함수는 점대칭 함수가 아니라 점대칭은 원점대칭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좀 더 확장시키면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몇 차 함수? 3차 함수다야.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 점대칭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럼 과연 그 대칭이 되는 이 점은 어떤 점이겠습니까? 라는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점대칭이 되는 점은 원래 그 도함수 F'의 대칭축에 해당하는 요 지점이 바로 점대칭이 되는 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론 이거는 수투의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점을 우리는 편의상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느냐? 미적분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문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할 일이 없죠.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앞으로도 들을 일이 없고 오늘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고 싶은 게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다. 그 점대칭 함수에서 그 점은 어떤 점이냐? 변곡점이 되고요. 이 변곡점은 결과적으로 F' 도함수의 대칭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사실 선생님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 뭐냐 하면은 자, 옆에 그림과 이제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만약 이렇게 그리고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한번 3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자,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렇지? 얘를 F'이라고 두고 얘를 F라고 뒀을 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F'을 한번 좀 봅시다, 얘들아. F'을 보면 그리고 대칭축까지 한번 그려놓고 출발을 해볼까요? 자, 대칭축을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합시다. 그치? 얘가 이제 대칭축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지점 파란색으로 찍힌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원래 함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죠? 이 함수값이라는 거는 뭐 F' 뭐 얼마다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요 지점에 해당하는 점에서의 미분 개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F'이라는 거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 점도 함수값이 똑같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요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 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만약에 요 지점의 높이를 내가 5라고 둔다면은 자, F'X라고 하는 것과 Y는 5라고 하는 선을 딱 그었을 때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은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룰 거고 이 지점에서의 원래 함수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아 다시 한번 좀 볼게.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퍼져 있는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지금 뭐냐면은 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그럼 보세요, 얘들아.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요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5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5가 되는 지점이 지금 무조건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뭐 4도 마찬가지고 뭐 1도 마찬가지고 죄다 쌍으로 존재할 거야. 그런데 여기 최소가 되는 요 지점에서는 이 값을 갖는 지점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요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이 함수 fx에서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요 f'x에서 요 최소가 되는 요 지점의 함수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원래 함수 fx에서 모든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f라는 함수에서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은 딱 어디밖에 없다? 변곡점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될까?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방금 전에 내가 나번 조건을 좀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보여줘도 된다? 변곡점에서의 미분 개수,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도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계산이. 하지만 요거에 담긴 의미를 좀 너네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봐봐. 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요 2번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함수 fx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접선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지금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f라는 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뭔가 굉장히 존재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기에는 뭐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판단을 해 본다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고 이제 수업 끝낼게. 그럼 여기 보는 이 변곡점, 3차 함수에서 이 변곡점, 점대칭이 되는 이 점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거든. 그거는 이미 여기에서 답이 나왔거든요. 자, 어디서 나왔느냐? 요 1번식에서 보시면은 변곡점이 되는 요 지점은 f'이 무슨 값을 갖는 지점? 최소를 갖는 지점이야. 최소를 갖는 지점? 미분계수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대칭이 되는 요 점의 특징은 뭐냐? 도함수가 무슨 값을 갖는 지점이다? 극값을 갖는 지점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수투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f'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f'을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지점,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라는 걸 이렇게 두 번 미분 2'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얘가 0이 되는 요 지점에서 점대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얘가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이거 누가 알려줬어 그러면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를 짓고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얘기해 줬지. 중간에 내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x-a, x-b, x-c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x-z까지 곱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결과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수업에서 만날 텐데 누구든지 간에 나를 보자마자 정답을 외치는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잘 가지고 있으시고요. 만약에 프린트가 없어졌거나 뭐 그랬다 그러면은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푸셔서 나중에 제출을 꼭 하셔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금요일 날 봅시다.